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지구쌤입니다. 자, 수능 대비로 지역 정리를 수특으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알고 있던 거 또 몰랐던 거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시고 수능 모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능 잘 보라고 보라색으로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6페이지인데요. 메소사우루스 이런 동물들은 지금 분포 면적이 좀 좁고 글로소프테리스 이런 식물들은 분포 면적이 넓죠. 이런 거 좀 봐두시고, 일단 빙하의 퇴적층도 꽤 분포 면적이 넓어요. 전체 화석이 아니라 빙하랑 전체 화석을 비교하면 비슷한데 개별 화석하고 빙하를 비교하면 면적은 좀 이쪽에 넓고, 그 다음에 산맥 구조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가 그래도 어느 나라에 붙어 있는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에팔레치아, 유럽 칼레도니아. 쌤은 이제 유럽 하면 칼국수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북아메리카 에팔레치아, 유럽 칼레도니아. 자, 그리고 요거는 8페이지에 있는 이제 지자기 역전에 대한 건데, 지금 보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쫙 하고 발산이 일어나고 있죠. 요 지자기 역전은 알다시피 주기가 일정하지 않죠. 일정한 주기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는데, 간혹 문제에서 수치를 준 다음에 어떤 요 간격의 변화가 일정 주기성을 띠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통해서는 주기성이 나타난다 이러면 골라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기성이 없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자, 이건 9페이지의 내용인데, 변환단층 발견한 사람이 윌슨입니다. 여러 사람에 비해서 윌슨이 좀 잊혀져 있는 분이니까 윌슨 변환단층 한번 점검해 두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지구자기장인데 북극, 지리상 북극하고 적도가 지금 이렇게 수직인데 자북극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경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위도 자체는 적도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위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자북극을 기준으로 복각의 최대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복각이 커지는데 여기는 복각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리상의 북극과 자석의 북극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따라서 위도가 증가하는데도 복각이 감소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위도가 증가하는데 복각은 계속 증가만 한다 이러면 이게 일치하는 거죠. 그런 생각. 자, 이건 10페이지 건데, 유럽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 자, 근데 유럽은 여기 있어요. 여기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요거는 이쪽이에요. 약간 가위처럼 크로스로 돼 있으니까 잘못 읽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께 여기, 여기 께 여기. 자, 요건 11페이지 얘기인데, 고지자기 복각 위도가 0도인 기준으로부터, 자, 복각이 증가하는 거죠. X축은. 요건 위도가 증가하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직선이 아니에요. 보다시피 위도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복각의 변화율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그래프 형태는 그냥 외우는 것도 좀 추천을 하고, 이렇게 X축 복각, Y축 위도. 자, 그럼 위도가 이제 20도 증가할 때 복각은 40도 정도, 위도가 20도 증가할 때 복각은 20도 정도, 위도가 20도 증가할 때 복각은 20도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 이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이라면 위도 변화에 따른 복각 변화가 똑같을 텐데, 저위도에서는 위도 변화보다 복각 변화가 지금 더 커요. 그래프가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향성. 물론 보고 푸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여기 휘어져 있다는 거. 자, 요게 이제 로디니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디니아는 12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8억 년 전부터 분리. 그래서 12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8억 년 전부터 분리니까 약 4억 년 동안 유지됐던 초대륙. 이런 약간 시간 스케일 느낌도 알아주면 좋아요. 자, 여긴 2단원 판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암석권 판은 두께 약 100km, 그리고 요 400km까지 여기가 연약권. 자, 대충 깊이 개념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전체 지구 반지름 6,4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외핵하고 멘틀의 경계가 2,900 정도, 한 3,000 정도로 기억을 해도 되고, 약간 좀 이 어떤 거리 개념 좀 갖고 있으면 좋아요. 400km까지가 연약권인 건 알면 나중에 지진 발생하는 관련 그래프에서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23페이지인데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남아메리카판은 이렇게 밀리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판은 실질적으로 이제 침강하는 쪽 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남아메리카판 자체에 섭입이 일어나진 않는다. 자, 남아메리카판은 지금 섭입이 일어나진 않죠. 근데 오스트레일리아판은 지금 섭입이 일어나는 판이기 때문에 여기는 평균 이동 속도가 더 빨라요. 섭입이 일어나는 판 위에 있는 지각은 더 빠르게 이동한다. 자, 해양하고 대륙에서의 섭입대고요. 이거는 얘는 해양하고 해양에서의 섭입대. 그래서 해양 대륙이든 해양 해양이든 물 포함으로 인해 마그마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수렴형에만 해양 대륙이 있고 해해, 대대, 해해, 대대, 해해, 대대는 공통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해양하고 대륙이 만났다. 이러면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해양과 대륙. 그리고 둘이 만나면 대륙이 위에 있고 해양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그마 만들어지고. 화산활동은 보존형 경계는 아예 없고 수렴형에서는 충돌형이 없고 나머지는 싹 있고 지진은 천발지진 모두 일어나고 신발지진은 섭입형에서 충돌형은 중발지진 나머지 천발지진.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AA- 우리나라랑 일본 근처를 이제 자른 그림인데 진원 분포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A-에서 A로 우리나라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 요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는 이쪽이 지금 판의 경계로 내려가는 쪽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진원에서의 요 지표거리 바로 진앙과 그 다음에 어느 지점의 진원 여기는 지금 베니오프 되지만 어떤 측정거리 기준으로 해서 요 깊이랑 요 거리 이용해서 요 경사각 묻는 것도 과거에는 많이 나오던 형태. 어려운 건 아닌데 전혀 고려를 안 한다면 또 문제를 못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특정 깊이랑 수평 거리를 그러면 요 경사각 개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구하라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30도보다 크냐 45도보다 크냐 어떤 대소관계 비교 이런 거. 자, 여기는 25쪽인데 판의 경계. 자, 이런 선들이 다 판의 경계죠. 판의 경계랑 열점은 무관하죠. 무관. 왜냐면 열점이 판의 경계가 아니니까. 하지만 요 열점하고 판의 경계가 우연히 겹쳐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열점하고 판의 경계가 우연히 겹쳐 있는 곳이 있어요. 열점은 판의 경계랑 관련이 없지만 우연히 같은 위치에 이렇게 해서 해령이 만들어져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밑에도 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으로. 왜냐면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이 위에 있는 판 자체는 움직이는데 해령도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얘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눈 떠서 자료를 잘 봐야 돼요. 이 보이는 거를 놓치면 안 되니까. 해령과 판의 경계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틀린 건데 일치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면 대체로 일치하진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자료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건 이제 마그마 생성될 때 현무암질 마그마 물 포함돼서 용융점 내려가서 만들어지고 올라가서 이제 대륙을 녹이게 되면 유문암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SiO2 함량이 엄청 높고 얘는 SiO2 함량이 낮은 상태인데 이 둘이 섞여서 안산암질로 이제 분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유부남하고 안산의 형부야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얘가 분출이 안 된다면 유부남하고 안산의 형부야 화선반 SiO2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화선반들이 있기 때문에 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약에 분출을 못 한다면 섬노감질이 되는 거고 심성암으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이 안 된다면 화강암질이 되는 거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이 안 되면 반려암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심성암도 고려하자 이런 거 좀 생각해 두세요. 자, 이건 뭐 많이 외우고 있을 텐데 63% 이상이면 SiO2 함량이 높은 52% 아래쪽으로 SiO2 함량이 낮은 요 커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뭐 다 외웠죠? 여기 있는 건 다 암기를 잘 해놔야 됩니다. 어두운색 암석들이 유색 광물이에요. 무색이 아니고 석영 밝은색 광물. 자, 38쪽에 이제 퇴적암 부분인데 교결작용이라고 해서 퇴적암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교결작용, 화학적 작용인데 퇴적물 속의 수분 또는 지하수에 녹아있던 그래서 이제 물과 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 석회질 물질, 규질 물질, 산화철이 어쩌고 저쩌고. 자, 규질 물질은 SiO2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좀 확인해 두세요.
자, 퇴적물 중에 모래 크기 필수 암기인 거 알죠? 16분의 1에서 2mm까지 모래 크기 외워놔야 됩니다. 자, 퇴적암 중에 암염은 겉으로만 봐도 형태가 좀 특이해요. 약간 마인크래프트 같이 생겼고. 그래서 요거는 모습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NaCl이 퇴적되면 암염. 요렇게 딱 뭔가 각진 구조. 자, 퇴적 구조,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다 잘 알고 있죠? 뭐 건열은 건조 환경인데 이 물에 있어야 돼요. 표면에 물이. 그 생각 좀 해야 되고, 물이 마르면서 대기에 노출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땅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점이층리는 육상 환경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그럼 육지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육상 환경은 호수 같은 걸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층리, 연은은 바람 방향을 연은으로 찾지는 못해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사층리 연은으로 바람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찾을 수는 없지만 바람 방향 확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층리, 연은 둘 다 요거 사막 같은 데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만 생기는 거 아니고, 강에서만 생기는 거 아니고 육지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육상 환경, 육지 이런 거 좀 구별. 그래서 육상 환경은 선상지, 하천, 호수 이거 다 육상 환경. 육지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이지 뭐 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안 환경, 중간에 만나는 부분,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만나는 곳. 그래서 조간대, 해빈, 사주, 석호. 해양 환경 대부분 바다인데 대륙사면, 대륙대, 대륙붕 이렇게 대륙이란 말이 붙어 있어도 해양 환경. 자, 대부분의 퇴적 지형은 주로 중생대입니다. 대부분의 퇴적 지형은 주로 중생대. 근데 요 강원도 관련된 거는 고생대. 그리고 제주도 관련된 건 신생대. 웬만한 거는 대부분 다 중생대인데 강원도 고생대, 제주도 신생대, 나머지는 대체로 중생대. 그 다음에 마이산. 이게 산인데 현재 지금 육지인데 중생대 호수에서 퇴적됐던 역사셰, 여감사암 셰일로 돼 있고 민물조개 이런 생물들도 발견. 해양 아니에요. 육상 환경입니다. 민물이니까. 자, 습곡은 볼록 올라온 거 배 나왔다 배사. 그 다음에 뿅 들어간 게 향사. 요걸 수직으로 자르면 배사 축면, 향사를 자르면 향사 축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닌다 이랬을 때 절단한 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도 절단한 거기 때문에 단면. 그 다음에 퇴적층이 층층이 쌓이는 곳이니까 이런 데는 층리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표면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표현. 자, 그리고 난정압 저을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부정한 면에 기저여감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심성암이 잘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화성암이다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난정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산암일 수도 있고 심성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난정압은 심성암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또는 뭐 변성암이 이렇게 침식되는 부정한 면에 잘려 있어도 되는. 자, 난정압은 오직 요거예요. 자, 지구의 역사, 지질시대 쪽은 사실 대부분이 다 암기고 다 외워야 됩니다. 탄소의 반감기가 좀 짧은 편이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탄소. 그러니까 탄소 이용해가지고 이런저런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런 지질시대 기간도 다 외웠죠. 54, 25, 65. 전체적으로 요 시대에 대한 시간 개념. 왜냐면 이걸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요런 지질시기 개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 약 46억 년을 1일 24시간으로 환산하자. 그러면 1시간은 1억 9,200만 년에 24시간이 1일인데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니까 46억을 24로 이제 쪼개면 약 2억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몇 시에 시작됐냐? 요런 개념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화석들 중에 유공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유공층은 이렇게 신생대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공층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 고생대, 산필갑방, 중생대, 암공시, 신생대, 화폐석, 매머드 그 정도 화석들만 확실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특에 나온 그림들은 다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 스트로마톨라이트. 이 그림 주고 이름 안 알려주고 내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눈에 좀 익혀 놓으세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그 다음에 필석. 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고 시조새.
자, 시조새는 이거 그림 돌려서 낼 수도 있어요.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약간 요런 다리 느낌들 잘 보시고. 자, 화폐석 동전처럼 생긴 요런 느낌. 자, 요거는 60페이지에 있는 시간에 따른 생물 과의 멸종 비율인데, 요 과는 종속과목 관문계 할 때 일종의 종류 느낌이에요. 종류 느낌. 그럼 생물 종류가 제일 많이 없어진 시기, 이게 이제 대멸종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5대 패기를 죽었어. 이게 5대 패였어요. 오로도비스키, 대본기, 페름기. 그 다음에 트백, 센트백, 트쥐백.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그래서 이게 5대 멸종 사건들이 되겠고, 시간하고 전체의 특징들, 이런 거 지질시대는 꼭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1단원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